과도했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또다시 불장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옥션입니다. 여러분들, 재개발, 재건축 왜 관심을 가지시나요?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싼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안전마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축 아파트가 15억이라고 해볼게요. 15억에서 가격이 쭉 올라가야 우리는 돈을 버는 거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정말 좋은데 얼마 안 올랐어요. 뭐 대출도 받았고 취등록세도 냈고 뭐 안 오른 건 아니지만 뭐 뭔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나마 올라가면 다행인데 이게 13억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뭐 이렇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야근에 특근까지 해가면서 겨우겨우 모아서 집을 샀는데 피 같은 내 돈 2억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이쯤 되면 뭐 왜 이 아파트를 샀냐, 뭐 그 돈으로 주식을 했어야지, 뭐 코인을 했어야지, 뭐 너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집이 조용할 날이 없겠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게 무서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뭐죠? 그렇습니다. 원금 손실이죠. 재개발, 재건축은 조금 달라요. 좀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낙후된 물건을 산 금액과 나중에 내야 될 분담금까지 더한 총 금액을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매입한 A 빌라의 매입 비용과 예상 분담금을 더한 총 금액이 8억이라고 해봐요. 바로 옆 동네에 입주를 하고 있는 B 신축 아파트가 지금 15억이랍니다. 그렇다면 내 빌라가 나중에 아파트로 변하게 되면 최소 차액이 7억은 생기겠죠? 만에 하나 B 아파트의 가격이 제자리이거나 2억씩이나 뚝 떨어져서 13억이라고 해도 5억은 법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의 안전마진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다들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하시고 투자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대부분 민간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공급할 건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 내에 신도시급이 가능한 빈 땅이 있나요?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 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본격적인 재개발, 재건축의 시대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새 시대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변화에 적응할 수 있죠. 한번 정리부터 해볼게요. 재개발은 동네를 싹 밀고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들이 해당이 되죠. 이게 동네를 싹 미는 거다 보니까 공공사업인 성격이 강해요. 그에 비해서 재건축은 동네는 살기가 괜찮은데 아파트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너무 낡았고 주차장도 뭐 너무 협소해서 막 2중, 3중으로 차를 대야만 되고 그래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건물을 부시고 다시 짓는 거예요. 민간 사업의 성격이 강하죠. 이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그냥 니네 새 아파트 살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돈 벌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과는 달리 안전진단,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았었어요. 자, 그럼 진행 단계를 한 번씩 살펴보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뭐 재건축인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재개발은 동네를 싹 미는 거라서 안전진단이 필요하진 않아요.
심의를 통해서 구역을 지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일단 산 하나는 넘은 거예요.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사업을 해도 된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죠. 이때부터 조합의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잘해서 2년 안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도 하지만 10년 가까이 되도록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해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으면 정말 큰 산은 넘은 게 됩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고 분양 계획도 이때 세우죠.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면 드디어 마지막 산을 넘은 거예요. 정말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에서 말한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이 세 가지인데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이 세 단계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각각의 단계가 정비사업에서 넘어야 하는 큰 산들이기 때문에 이 산들을 넘을 때마다 프리미엄이 크게 붙습니다. 왜 단계가 거듭될수록 프리미엄이 붙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정말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씩 갑니다. 각 단계를 넘을 때마다 2년에서 3년씩 걸리는데 그 단계를 많이 넘었을수록 신축 아파트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넘을 때마다 그리고 마무리에 가까운 단계일수록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 재건축은 좀 시기가 빨라요.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만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해요. 즉 입주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간 뒤에 거래한 것들은요,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현행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의 변화가 있길 바라고요. 트렌드 옥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